이른바 미국통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종섭 장관. 이 장관의 책임론은 지난해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이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군 당국과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처럼 보였지만 이종섭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결재까지 하고도 돌연 그 다음 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석연치 않은 결정에 여러 의혹이 쏟아졌고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외압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특히 그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는 거세졌고 결국 1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도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장관 교체 시도는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 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는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군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인데요. 국방부는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이 군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담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지 50일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최상병의 순직 경위를 수사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의당도 특검은 사필 규정이라며 국민의힘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사 보고서가 이제 막 경찰로 넘어갔는데 벌써부터 특검이냐며 민주당의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을 대통령의 수사 외압으로 둔갑시킨 정치 공작 본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사령관이 어디 있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법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탄핵 소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하루빨리 복귀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느냐인데 결국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란 윗선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느냐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어떤 그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하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지금 수사단장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또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법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 측은 수사단장의 해임으로 수사단에 많은 군인들이 위축돼 있다며 군 인권은 물론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병대 수사 최고 지휘관이 지금 공백인 상태이거든요.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던 건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경로라든지 혐의자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재소집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판단을 한 번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전엔 수심위를 4-5번씩 열지 않았느냐면서 1차 수심위에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자 군이 민간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내일 오전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소환해 수사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